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도시 한복판에 갑자기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무섭기도 하고 으스스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 귀신을 찍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처럼 공포, 스릴러물은 어딘가 꺼려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공포 스릴러를 주제로 한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스미공이라는 작품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신선한데요. 스릴러, 미스터리, 공포의 줄임말인 스미공. 바로 이 작품은 정말 기괴하고도 참신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만화입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몇몇 에피소드들은 뒤통수에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스미공의 강재호 글작가 그리고 이기량 그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스미공에서 스토리 작가를 하는 강재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스미공에서 그림 작가를 하고 있는 이기량이라고 합니다. 네, 글을 맡고 계신 강재호 작가님 그리고 그림을 맡고 계신 이기량 작가님.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서 제가 이제 뭐 공포, 스릴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 장르를 이제 단편으로 만들어내는 옴니버스 형식의 이제 만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든지 혹은 이런 작품들을 이제 기획하시게 된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스미공이라는 작품은 이상함이죠. 네, 이상함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경이라는 작품을 보면 남의 경치를 빌려서 그러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부산의 큰 아파트에 빛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예, 집은 완전한 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 있는 것들을 이상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만든 게 이제 스미공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어떤 일상이라든지 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자극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다시 한번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환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되는데, 자, 스미공, 스릴러, 미스터리, 공포 이렇게 세 단어의 어떤 약자로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그 세 개의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제목을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웹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이제 그러네요. 네네네. 왜 이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저희가? 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의미만 이해하면은 이 장르의 또 열렬한 팬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기네요. 그럼요. 이런 소재들은 어디서 주로 많이 생각을 해내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소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재입니다. 실제로 차경이라는 작품도 제가 TV를 보면서 그 어떤 그 신혼 부부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산자락에다가 이제 집을 구하는, 거기서 건축 디자이너 분께서 차경이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치가 너무 좋다. 이 산자락의 경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썼죠, 글을. 이기량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딱 들으시면 바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저는 그려지죠. 그렇구나. 두 분 얘기 잘 안 하시나요? 난 그런 거 몰라. 평상시에는 어떠세요? 뭐 어떤 이미지를, 물론 이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뭐 화풍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라든지 혹은 영감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또 하시는지요? 딱히 이렇다라고 할 정형화되는 그런 건 없어갖고요. 예. 이미 영상화된 영화나 뭐 이제 드라마를 볼 때보다는 글을 읽을 때 좀 많이 그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글을 예. 읽을 때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더 예.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이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구현해보려고 많이 스케치 작업도 많이 하고. 이기량 작가의 장단점이라면 의외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상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기량 작가의 단점은 웹툰 작가를 하기엔 너무 잘생겼다. 그 정도입니다. 처음 만난 거는 대학 때 만났고요. 저는 그때부터 좀 즐겁지 않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었고요. 단점은
글쎄요, 단점은 없는 걸로 하죠. 두 분에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 작가, 그림 작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만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얘기할까? 그러시오.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재미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원래 저하고 이제 글 작가님이신 이제 강지호 작가님은 대학 때 동기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각자 생활을 하다가 한 2018년 정도쯤에 연락이 어떻게 돼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또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너는 아이디어 참 좋다. 그걸 한번 만화로 그려봐라.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연한 만남.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동기긴 하셨습니다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글 작가와 이제 그림 작가라는 어떤 협업으로서 두 분께서 이제 나누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은 그럼 어떠셨습니까? 만화가와 이제 그 작가 이것이 이제 예전부터의 어떤 꿈이셨나요? 당연히 이제 저도 역시 만화. 이기량 작가도 만화가고, 왜냐하면 그동안 산 삶의 그 궤적을 보면 만화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만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 가는 거죠. 예. 저희들 목표입니다. 어디로? 네. 아직 한참 남으실 것 같은데. 그건 벌써 그건 가시는 이야기를. 모르는 일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내 삶에서의 만화라는 건 거의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작업 방식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내시면 바로 그때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두 분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그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협업하시는 작가님들마다 조금씩 또 다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멋있게 말하자면 서로 이제 스토리를 뭐 빌드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뭐 좀 더 좋은 결과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자라고 해서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멋있겠지만 네.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요. 네. 어떤 작품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실제로 그렇게 빌드업하기도 하고 한 중반쯤 왔을 때는 이제 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우리는 딱 글과 그림 나눠서 하면 되겠다. 중간중간에도 어쨌든 의견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협업이란 관계는 70에서 80% 나오면 거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100%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아, 그것도 중요한 싸우고 거군요. 틀어지고 결국 그래서 100%를 추구했던 것이 0%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주변에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실제로는 지금 글 쓰시는 강지호 작가님하고 그림 그리는 저하고 두 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세 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을 생각해서 세 명이 되어 지었습니다. 그 한 명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고 연락이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혹시라도 이 스미공을 보고 연락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인생은 미스테리고 스릴러인데 집에 가 결말을 보고 싶다. 휴대가 연락 주라. 그럼 조금 다른 질문 해보죠. 이 만화진흥원의 지원 사업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신 거세요? 어떻게 아시게 되시고? 보통 작가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으로 알게 되고 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작가분들 그런 거 서로 나눕니까? 이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오히려 본인만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알려주죠. 그리고 스미공 같은 경우도 원래는 둘이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다가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 진짜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고마운 게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둘이 협업하는 작업인데다가 당연히 그 경비가 들게 되는 그렇죠. 기회비용도 또 제공을 해야죠. 예, 예. 그 시간 동안 또 잃어버리시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진짜 다양한 작품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네. 이제 몇 년간 동안의 지원 사업들의 추이를 보고 실제로 지원 사업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 지원 사업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계단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연재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후에 계획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어쩌면 나오지도 못했을 작품인 이제 스미공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개인적인 저희 팀의 이제 희망으로는 이 작품이 완결이 되어서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컨셉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같이 합을 맞춰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가 쌓이고 작품이 쌓이게 되면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시즌별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나와주시면 넷플릭스 어떨까? 그렇죠. 사실 이제 웹툰이라든지 K 컨텐츠라고 이제 소위 불리우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이 최근에 뭐 아시아권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러면서 볼 때 뭐 얼마 안 지나서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이 스미공이라는 작품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 작품을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사말로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눠 주십시오. 네, 독자 여러분, 스미공 연재하는 글작가 강재호입니다. 그 리디북스에 들어가시면 스미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 울적하거나 기운이 빠질 때 스미공이라는 작품 한번 보시면 의외로 우울한 기분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분께 제가 뭐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해석을 하나의 어떤 획일된 이야기로는 하지 말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찾아내는 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열심히 협업을 해서 만든 그 작품이니까 부담 없이 보시고 그걸로 뭔가 재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논리는 A를 B에다 데려다 주지만 상상력은 어디든지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스미공이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신선한 어떤 소재와 주제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분 작가님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계속 진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로맨스를 해보고 싶어서 몇 번 도전을 했는데 아내가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보일드한 작품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전에 준비하던 작품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릴 때 영감을 많이 줬던 그런 청소년 대상 만화를 한번 해볼까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